바로 이제 3월 4일 어제였습니다. 미국의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보통 이제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지표 자체가 50보다 위에 있으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50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이제 좋으냐 나쁘냐라고 봤을 때 절대적인 수치로는 뭐 50.3이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시장은 좀 안 좋게 해석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달 대비해서 수치가 꺾였다라는 점도 있고, 뭐 그 이전에는 보시다시피 계속 우상향하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꺾였기도 했고, 그리고 기대치보다 좀 하회했다라는 것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려왔던 것이 올해 이제 초반부부터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각종 이제 경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연말 특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2월,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 발표되는 지표는 올해 1월달 이제 지표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1월달 지표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뭐 덜어는 한 2월 정도까지는. 근데 이제 한 2월, 3월을 넘어가면서 발표되는 이제 지표들은 계속 삐걱대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연말 특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관세를 우려하면서 미리 땡겨서 쓴 소비들도 이제는 없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이제 타격을 미칠 거로 보고 있어요. 과연 이제 4월, 5월로 접어들면서 발표되는 지표들을 봤을 때 각종 경제 지표들이 다 좀 삐걱댈 수 있으니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경기 침체는 우리가 다 눈에 보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드러나고 언제 인정하느냐 차이거든요. 결국 지표가 인정하는 단계에서 연준도 인정하게 될 거고, 그렇게 이제 금리 인하 방향성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면서 시장은 좋아질 건데, 그 전에 불경기를 그 인정하는 단계 있죠. 경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거 불경기다, 안 좋다라고 미디어에서도 인정하고 연준에서도 인정하는 그 단계, 그게 이제 올해 한 중순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한 3월 내지 이제 한 6월, 7월, 8월 한 여름 정도까지 다시 날씨가 추워지기 전까지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주의를 드립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에 불이 붙은 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게, 일단 트럼프가 관세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관세 25%를 경고하고 나서 솔직히 다른 국가들이 액션을 안 취한 건 아닙니다. 뭐 국경에다가 이제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겠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40년 동안 쫓고 있던 마약왕을 멕시코가 그 이전에는 뭐 솔직히 잡을 수 있었는데 안 잡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돈으로 압박이 강해지니까 그냥 기를 쓰고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40년 동안 쫓던 마약왕을 멕시코가 직접 잡아서 넘겼습니다. 지금 신진마약 카르텔 우두머리 등 해서 총 한 30명가량을 미국에다가 이제 넘겼고요. 이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이 범죄자들을 조치를 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찌됐건 성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미국이 이제 예고대로 캐나다랑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펜타닐 관세를 발효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딱 즉각적으로 이 목적성이 드러나는 건데, 관세 앞에 펜타닐 관세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마약이 제대로 해결돼야지 이 관세가 물러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마약이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관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캐나다나 멕시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마약을 하루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간행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좀 우려되고 있는 건 글로벌 관세 전쟁이 이제 개시될 걸로 우려된다는 거예요. 캐나다산 에너지는 한 10% 관세, 나머지 모든 제품은 25%를 부과하겠다고 얘기했고, 중국에는 10% 플러스 10%에서 총 20% 추가 관세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미국 관세 부과 현황을 보시게 되면 중국 기존 수입품 관세에 추가 관세를 해서 10%를 부과하고, 여기에 이제 또 추가로 10%를 추가 관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관세를 더하는 정책이라 관세 자체가 상당히 좀 압박이 크게 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100% 정도, 부품, 뭐 천연, 흑연, 반도체는 한 50%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사기 바늘도 한 50% 정도. 이게 3월 4일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가 이제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3월 12일에는 예정되어 있었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가 부과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국의 미국산 제품의 상호 관세가 이제 4월 2일부터 부과되고, 4월 2일에는
외국산 농산물의 이제 관세 부과 역시도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하단에 보이시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도 4월 이전에 발표하겠다 얘기했는데 이전에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월 2일부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이런 쪽도 관세를 4월 2일 정도부터 시작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조치도 진행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때 철강이랑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때 구리가 왜 빠졌지? 좀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경기의 바로미터라고도 하고 닥터코퍼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원자재인데 나중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끌어와야 되는데 구리가 왜 빠졌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구리 역시도 조치가 취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풍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방산 이슈들도 많이 타고 있고 그 다음에 구리 이슈도 이제 곧 탈 걸로 예상되니 방산과 구리 키워드를 모두 가지고 있는 풍산 같은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캐나다가 4일부터 30조 원 미국 상품에 25% 맞불 관세를 놓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국이 우리가 너무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으니 키 맞추기를 하자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반격을 가하는 단계까지 오고 있어요. 이게 뭐 중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캐나다도 지금 나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보복 관세 개념으로서 맞불 관세가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 이게 단순히 관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불 관세를 놓게 되면 이 물가가 너무 심각하게 튈 것 같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관세의 파급력이 더 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장에선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맞불을 놓고 있다 보니까 중국도 당연히 대처를 했습니다. 미국 농산품에 10일부터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에서 15% 보복 관세를 예고했고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20% 관세 인상을 하다 보니까 10일부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10에서 15% 보복 관세, 그 다음에 미국 기업 전략 물품 수출 통제 제재를 가하는 동시다발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우리가 과거 트럼프 1기 정부 때 미중 무역 전쟁에서 부각됐었던 테마주들도 움직일 수 있겠는데 그때 당시 이제 대두 관련된 종목들, 뭐 히토류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번 장에서도 대두나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꽤 높으니까 주의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두나 히토류가 대표적으로 좀 테마성으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2기 미중 관세 전쟁을 보시게 되면 2월 4일에 이제 중국산 수입품 10% 관세를 했고 10일에 이제 중국이 미국산 석탄이랑 LNG에 15% 추가 관세를 했습니다. 원유 농기계 픽업 트럭에도 이제 10% 추가 관세를 했고 3월 4일에 이제 미국이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를 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산 석탄 LN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 에너지 전쟁으로까지도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관세 전쟁이 이제 계속해서 발휘될 거로 예상이 되다 보니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기대 인플레가 확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준에선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3월 말에 이번 달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서는 아무래도 좀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시장에서도 좀 점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5월까지는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렇게 25% 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안 할 거야. 저것 좀 어느 정도 뻥카야. 그냥 협상 카드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내 이 말발을 그냥 하는 말로 해석하고 있구나. 이게 영향력이 없구나. 1기 정부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들었는데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가 아닌 줄 아네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협상력이 없는데 오케이, 그러면 일단 진짜로 관세를 부과하자. 그러고 나서 말을 들으면 그때 유예를 시켜주는 쪽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저는 좀 사고를 튼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타고난 전략가고 협상가인데 더 뛰어넘어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거기까지 생각해서 관세를 발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펜타닐 관세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는데 마약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여주면 일단 관세 부과해놓고 너의 액션 보고 나서 줄이든지 말든지 결정할게. 이게 실제로 협상력에서도 더 크거든요. 관세를 부과한다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부과해놓고 행동하면 유예시켜주거나 아니면 줄여주는 전략. 이렇게 좀 저는 방향성을 잡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과정 안에서 충격은 올 수 있으니 대비는 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이번 달이죠. 3월 12일, 13일에 CPI와 PPI 발표가 있습니다. 과연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치솟은 게 실제로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로도 직접적인 영향이 발휘되는지는 이번 달에 물가지표가 발표되는 거에 달려있고, 과연 물가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연준의 입장도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번 물가지표 3월 12일과 13일에 발표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꼭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좋아질 걸로 기대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면 물가가 치솟아 오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도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물가를 다시 낮춰야 되는 필연적인 이 당위성이 존재하는데, 그럼 물가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관세는 해야 되고, 관세를 하면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다른 방법이 있죠.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관세를 공격적으로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매우 공격적으로 추진할 정책, 같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 바로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바로 행정명령하면서 사인했던 게 뭐였죠? 파리기후 협약을 탈퇴했습니다. 전통 에너지를 이제 추구할 것이고 공급을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다운시키고 이걸 물가를 낮추는 효과로서 유도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봤는데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나마 관세를 상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앞으로 원유 공급을 늘렸을 때 송유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LNG 운반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LNG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미국 에너지부가 LNG 해양연료 사용 위한 규제 장벽도 제거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LNG 수출도 바짓가랑이 이제 붙들고 본격적으로 좀 육성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혜가 기대가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한국에다가 알래스카 LNG 투자 요구할 듯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정부도 지금 관세 대응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정책 안에서 한국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조선이라든지 해운, 그리고 가스관, 그리고 LNG 운반선 이런 쪽입니다. 지금 조선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어서 한국에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뭘 할 수 있냐? 그럼 우리는 조선을 너희 도와줄게. 그럼 너희는 뭘 줄래? 관세 좀 낮춰줄래? 이렇게 좀 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래스카 LNG 투자가 뭐냐면 이전에도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었는데 스탑됐던 거였어요. 근데 다시 이제 이걸 트럼프가 꺼내 들은 거고요. 알래스카 쪽에 이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에도 얘기를 했는데, 야, 그냥 니네가 직접 와서 투자하고 니네가 캐 가라. 우리가 니네한테 팔 테니까. 이런 이제 뉘앙스로 얘기도 했거든요. 이제 한국도 여기에 이제 투자가 진행될 걸로 기대되는데, 어제 휴스틸 넥스트의 세아제강지주 대표적인 송유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1,300km에 이르는 가스관 등을 깔아야 되는 프로젝트고, 총 개발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7조 원 정도 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단순히 가스관 송유관만 이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LNG 운반선,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 FLNG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1등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윗슨조선소를 미국이 제재하기 시작했는데, FLNG 분야에 있어서 삼성중공업을 제외하면 그나마 경쟁 기업이 윗슨조선소였거든요. 근데 그나마 있던 경쟁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원앤 온리가 돼버린 게 삼성중공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고, 보시다시피 K조선에 미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배부터 먼저 만들어 달라. 그럼 이제 우선 협상권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관세적인 부분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다른 나라들은 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은 좀 관세적인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앞서 나갈 수 있는 전략인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런 LNG, 에너지 공급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뿐만 아니라, 이번에 올 상반기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요 학회가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했잖아요. 미국도 기준금리 인하는 앞으로 지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불경기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될 거거든요. 이번에 3월 말에 이제 유럽 폐암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이 나왔는데 뭐였냐면 유한양행과 보로너입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강조가 되고 있고 부각받는 보로너이나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폐암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이 4월 말에 미국 암학회가 있습니다.
뭐 항암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 발맞춰서 앞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5월 초에 이제 유럽 간악회가 있는데 간악회라고 하면은 간질환인데 우리가 간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간질환 관련해서 부각이 됐던 게 뭐였죠? 비만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암이나 뭐 간질환 같은 거를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알코올성 이제 간염이 있고 비알코올성 간염이 있죠. 알코올은 말 그대로 이제 술 많이 먹어가지고 간에 무리가 가는 건데 그거 말고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한다든지 비만이 와가지고 오는 비알코올성 이제 간염이 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또 두각을 드러내는 게 비만 치료제거든요. 당뇨 치료제로도 쓰이던 걸 좀 변형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한 5월 전에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그리고 6월 초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암학회에서 아스코를 꽤나 이제 높게 쳐주거든요. 그래서 한 5월 말에서 6월 초 그 전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슈팅을 강하게 보여주는 랠리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6월 이제 중순 정도 되게 되면 류마틱스 학회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올해 중순까지 제약바이오가 좀 강세를 많이 띌 가능성이 있겠다. 뭐 5월 달까지 한알령 이슈도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있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방한한다고 했었던 이제 중국이 지금 방한도 좀 사실상 좀 취소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위기거든요. 요즘 정치적으로도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한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한알령 해제가 장기적으로는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이제 한알령 해제도 있겠지만 이벤트로 놓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이벤트로 봤을 때는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LNG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게 이제 태광 같은 종목인데 실제로 횡보를 해주다가 이제 막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다 위에 LNG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은 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상승을 못 이어갈까? 좀 그런 생각 안 들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독점에 가까운 지금 원앤온리가 된 기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저는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이라 시장 파이도 엄청나게 커질 텐데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세아제강 그리고 뭐 세아제강 지주도 있겠지만 휴스틸과 넥스틸이 이제 더 급등을 했었는데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게 되면 한 23.6% 그리고 이제 넥스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급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한 번 급등으로 끝날 거로 예상되진 않고요. 사실 이제 넥스틸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넥스틸이 미국 진출에 먼저 진행을 했고 생산 캐파도 지금 당장 나오고 있을 뿐더러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넥스틸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막 2024년 작년부터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걸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철강 관세라든지 말들이 많잖아요. 미국 진출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세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들입니다. 휴스틸, 넥스틸은. 그러면은 이거 이제 앞으로 다른 철강 기업들, 송유관 관련된 기업들보다 앞서 나가겠다라는 기대감이 불어올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발맞춰서 그 산업 파이 자체도 커질 거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들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가 슈팅이 매물대를 뚫고 나와주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나중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차례대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을 좀 눈여겨본다라고 했을 때 대장격의 이제 성향을 보이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리가캠,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고도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차트에 해당되는 종목이고 미국 진출에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로 이제 좀 시장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LNG 공급을 늘리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81모니터 가족 여러분들도 이 종목들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시고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